안녕하세요, 레드알프엠 정준성입니다. 피트 정현철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입니다. 프랑스 차 또 다 타봐야. 푸조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차, 그 모델이 3008이거든요 3008 2세대 출시됐을 때 그때 시승기 영상 한번 보여드렸고, 지금 현재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 디자인적으로 좀 바꿔줬고 운전자 지원 시스템 강화해서 상품성 좀 더 향상시켜준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008은 국내에서 GT 모델만 단위 트림으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모델도 GT 모델이고, 파워트레인은 1.5 디젤이에요. 거기다가 8단 자동 변속기 1.5인데 약간 2.0 느낌 나요. 출력이 얘가 한 130마력밖에 안 되거든요. 출력은 토크도 30 조금 넘어가는, 근데 2.0 같대요. 푸조 시트로행 차들의 특징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 디젤 차들인데, 뭐랄까 배기량은 좀 낮은데 엔진음이 약간 경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웽거리지는 않으면서 맞아. 가속을 붙여주는, 그게 이제 그 특유의 그 질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3008도 역시나 동일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역시 하체는 딱 겪어보면 이거 푸조다. 푸조는 되게 애매해요. 이게 어떠냐면 약간 출렁이면서, 근데 또 출렁이는데 약간 딱딱함도 있어. 그래서 제 개인적인 성향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약간 그래서 푸조 차들 특징들 타보면 약간 노면을 좀 떠있는 듯한 느낌? 맞아. 네, 약간 떠있는 그런 느낌 받는데 여지없습니다. 네, 자기네들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독일 차는 이렇게 노면을 잡고 가는 그 특징이 있단 말이야, 승차감이.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 푸조는 어떠냐면 약간 롤이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양이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사뿐사뿐 떠요, 이게. 약간 이게 붕 떠서 가는 느낌이에요. 예. 근데 이게 불안하진 않아요. 그리고 코너를 잡아 돌리면 하중 받아서 잡아 돌리는 듯한 그 느낌이 들어서 운전하고 있다는 피드백은 확실히 줍니다. 이 프랑스가 도로가 울퉁불퉁하거든. 예. 그리고 또 더, 코너도 많고. 그래서 더 그렇게 자기네들 그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푸조는 푸조만의 색깔이 좀 있다. 그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느낌을 줘서 요즘에 이렇게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푸조로 타면 좀 색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푸조라는 차는 뛰어난 연비에, 근데 이 뭔가 배기량은 낮지만 카랑카랑하지 않고 그냥 하면서 중저음으로 밀고 나가주는 이 기본 사운드, 요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푸조는 뭐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엔진 회전 질감이 부드러워요. 디젤 엔진인데 이걸 상당히 잘 다룹니다. 그러니까 디젤 엔진 잘 다루는 브랜드 중에 꼽으라면 푸조를 꼽을 수밖에 없는 게, 배기량이 낮아도 잘 뽑아내고, 그리고 연비도 뒷받침되고. 디자인적으로 점점 뭐랄까요, 좀 공격적인 성향?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그러면서도 연비, 경제성 이런 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디자인적인 건 역시 브랭스 감성 있잖아요. 브랭스 감성.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호불호가 확실한 차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 호불호가 더 컸다고 하면 지금은 그 갭 차이를 많이 줄이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처음 2세대 들어왔을 땐 6단이었어요. 근데 이제 연식 변경돼서 8단 됐고, 페이스리프트 이거 되면서도 8단 들어가서 좀 익숙한 느낌을 주기도 하고, 사실 요즘에 디젤 엔진이 이제 좀 쇠퇴되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젤 엔진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선택지가 줄어드는데, 푸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마지막일 거예요. 이게 마지막 그렇죠. 디젤 엔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자국 내에서도 이제 뭐 내연기관차를 다 없애는 추세니까요. 이제 전기차로 바로 푸조는 전환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몇 개 안 남은 디젤 차량 선택지 중에 그래도 꽤 또 선방하고 있는 차량이 아닐까.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을 해보시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실 경우도 있고, 푸조라는 자체가 단어는 알지만 일상에서 주변에서 겪기 쉽진 않으니까. 근데 일단 의외로 정숙한 엔진, 그 다음에 이게 부드러운 거, 약간 뜨는 거 같은데 코너링이라든지 노면 안 좋은 데서는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 하체 특이한 그 느낌, 이거는 사실 푸조 아니면 이런 하체 세팅은 느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재밌어요. 네. 운전할 때 언덕 올라가면서 RPM 쓰면서 가고 있는데도 디젤 엔진이 1500cc인데 이런 느낌을 주나? 상당히 좀 보들보들한 느낌? 네,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캐캐캐캐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 하면서 이렇게 중저음으로 밀고 나가는 건데,
이거를 처음 타보신 분들은 이거 배기량 몇이야? 이렇게 아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최소 2000cc급의 느낌이 난다. 물론 일정 속도 이상에서 올라가면 이게 속도가 올라가는 게 차이는 납니다. 그렇죠. 이제 펀치력이 떨어질 수밖에 배기량이 없는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뭐 일상, 그러니까 푸조가 잘 다루는 실용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충분히 발휘를 해주면서 연비까지 챙겨가는, 이게 푸조 차량이 갖는, 또 3008 모델이 갖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 운전하기도 편해요.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 핸들도 되게 자그마합니다. 이런 것도 되게 좀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 정차했을 때 뭐 지금이 아이들링 스탑 연고 걸려 있으니까 이게 조용한데 켜도 이 정도. 그 약간 시트 핸들 쪽에는 진동이 거의 없는데 시트 쪽이 약간 올라오는. 근데 지금 뭐 온도도 낮고 하는 거 치면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나. 어쩔 수 없습니다.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뭐 또 가격적인 부분까지 생각했었을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탈 수 있는 차죠. 4천만 원 중반 정도에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디젤 차량이 필요하신 분한테는 그렇죠.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어차피 연간 주행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디젤 실용성을 또 따라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부분이라.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분명히 제가 주행에서 약간 좀 노면에서 떠 있는 느낌이다. 그 얘기는 말에 따르면 약간 바운스도 치고 부드럽다는 느낌인데, 방금 이제 유턴을 위해서 180도 돌았을 때 되게 특이한 건 바로 리턴을 잡아줄 때 차체가 흔들리질 않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강성이 굉장히 서스펜션이 하여튼 요거 되게 묘해요. 딱 잡아놓고 그냥 예, 딱 돌리는 예. 그 느낌입니다. 되게 특이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 많고 할 때 운전할 때 되게 재밌어요. SUV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롤이 허용되는데 그걸 잡아 돌리는 느낌? 하중을 이동시켜서. 자,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아, 일단은 저 턴 시그널, 그러니까 방향지시 등하고 데이라이트가 마치 캐딜락을 보는 느낌이야. 그 사자의 송곳니. 그렇죠. 형상화. 네. 요즘 푸조가 잘 쓰는 형식이고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변화된 건 그릴. 네. 그릴이 예전에는 이게 프레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프레임리스. 헤드램프랑 치고 들어온.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차 같아요. 일체형처럼 마치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저 가운데 저놈의 엠블럼은 그렇지. 근데 또 푸조는 저게 빠지면 안 돼요. 그렇죠. 위에 3008 로고 새겨지고 위에 푸조 딱 마크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넓게 펴지면서 헤드램프랑 연결된. 근데 특이한 건 여러분, 여기서 보통은 전면부에는 자기네 로고나 엠블럼만 넣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모델명을 넣어놨어. 저거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3008도 그렇고 5008도 그렇고. 저거 되게 특이해. 어쨌든 준준형 사이즈인데 저럼으로써 좀 더 와이드해 보이는 그런 맞아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페이스 리프트 이전에는 좀 많이 날카로웠어요, 차가. 근데 지금은 좀 세련되게 날카로워진 그런 느낌입니다. 좀 뭐랄까요? 다듬은 느낌이 난다. 예. 요즘 차스러운 예. 좀, 그러면서 내연기관인데도 저 그릴은 좀 전기차스럽게 그렇죠. 저렇게 표현해 준 것도 꽤 특이하지 않나. 가운데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렇게 쭉 모아지는 들어가는 느낌. 예. 잘한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자, 그리고 측면 이뻐요. 상당히 좀 날렵합니다. SUV스럽지 않고. 옛날 C필러 구성과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뭔가 좀 둔해 보일만 한데 약간 도어 쪽은 둥글둥글하게 가면서도 포인트로 날카롭게 줬는데, 되게 역시 측면부는 정말 제가 이제 3008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부분, 바로 이 측면. 그리고 윈도우 글라스 차 라인 처리를 너무 잘했어요. C필러 쪽 저기 라인 뺀 것도 그렇고 저런 거는 상당히 좀 벨트 라인도 그렇고. 진짜 잘 뺐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페이스리프트 변한 건 없습니다. 대신 휠 디자인 그런 거 새롭게 해줘갖고 좀 분위기 전환 줬고요. 마지막으로 리어 일단은 리어 쪽 방향지시 등은 시퀀셜 타입이네요. 무빙되는 네, 무빙 램프네. 그 형태고, 저 하이그로시 블랙 넣고 그 안에 램프 박는 거 저거는 푸조가 상당히 잘합니다. 요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저 램프 디테일도 좀 수정을 해줬는데 사자 발톱 그 형상화 해갖고 저런 것들도 참 재밌는 디테일이 아닌가. 일단은 뒤에서 봤을 때는 마치 똑같은 게 아니라 레인지로버 이보크를 보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도 있어요. 약간 범퍼 쪽에 보면은 묵직한 느낌으로 해가지고선, 그리고 각이 좀 져있는 그런 느낌이. 그리고 SUV라고 할 수 있는 디테일 요소가 가장 많은 게 후면입니다. 이 차는. 확실히 옛날 2008이나 3008 이게 예전 모델들에 비하면 요즘 푸조들은 옛날에는 뭔가 좀 좁고 높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넓어진 그런 와이드하고 그 느낌이 든다. 그리고 또 뾰족뾰족했던 것도 세련되게 잘 담고. 그 균형이 옛날에는 좀 뽕고 서 있어가지고 차가 밸런스가 왜 저래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밸런스의 그런 디자인으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 점점 대중화. 네, 잘 네. 표현하고 있지 않나. 자기네들의 디자인을 살려가면서. 그렇죠. 실내도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이거 뭐 우주선 타 있는 것 같아. 사이버티켓. 항공기. 이건 아니야. 이거야. 내리시면 돼요. 그것도 내리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두 단으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냥 되게 아날로그적인 구성이거든요. 요즘 뭐 터치 패널에 막 화려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옛날 감성으로 분명 해놨는데도 사이버티켓. 난 이런 디자인 처음 봤는데 조금 이번에 제가 푸조를 좀 칭찬해 싶은 게 제가 과거에 또 시트로엔도 여행도 많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느꼈었을 때 몇 년 전에는 이 마감재들이 분명히 소재가 그때랑 똑같다? 근데 그때는 되게 조악스러웠어. 지금 이 3008은 보면 분명히 그 좀 저렴한 소재인데 마감 단차나 구성, 디자인 이런 것들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저렴한 엔트리 모델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버튼 하나, 소재 하나하나가. 그리고 여기 스웨이드. 그리고 여기는 다 금속 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재가 맞물려 들어가면 말한 대로 조악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렇죠. 근데 디자인도 잘 뺐고 페이스리프트 되긴 했지만 실내는 건들지 않았어요. 그럼 5년 전의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봐도 상당히 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딱 운전자 중심이에요. 콕핏 자체도 운전자 네네네. 중심이고 약간 그 현대 아반떼처럼 예, 이렇게 날 세워놨는데 마치 비행기 그 조종석을 앉는. 근데 한 가지 차이 있는 건 보조석에 앉아도 지금 저 괜찮아요. 소외받는다는 저 느낌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 괜찮아요. 그런 느낌은 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방감은 좀 잘 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들. 대부분 밑동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D컷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푸조는 위에까지 다릅니다. 이건 무슨 먼 컷이라고 해야 돼. 위아래 컷? 근데 요 위에를 자르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그렇지. 계기판. 계기판을 헤드업하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처음 푸조 탔을 때도 와 이거 신기하다, 왜 이거 다른 브랜드는 생각 못했지? 할 정도로 여기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요거 있는 요 버튼 눌러주면 이 디자인까지도 화려하게 바뀌죠. 상당히 멋있어요. 바뀌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하면서 계기판 화려하게 볼 수 있는 요게 이제 메인 포인트, 푸조가 가진 요즘 푸조로 보여주고요. 물론 이제 요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요즘 스타일은 아니에요. 8인치짜리 그러지. 터치는 이렇게 되는데요. 요즘 차라고 하기에는 좀 작아 보이고 핸들도 작아요. 작아. 작습니다. 근데 작아. 조향할 때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 좀 특이한 게 이 고정식이에요. 그러니까. 페라리처럼 핸들은 고정식입니다. 핸들 돌리면서는 시프트 다운이 안 되는 거라. 아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딱 잡아들. 해당 모델 GT라서 이쪽에 GT 마크 되어 단일 있고. 트립이긴 한데 어쨌든 GT 모델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특이합니다. 네, 재밌는 구성이에요. 엔트리급인데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고. 지금 시트 보세요,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나파 가죽에다가 알칸타라를 발라놨어. 그리고 세미 버켓 형태로 만들다 보니까 이 몸의 고정이 굉장히 잘 되는데 되게 이 세미 버켓에 또 단점들이 있을 수 있는 차들이 뭐냐면 불편해요. 타고 내릴 때도 얘는 안 그래. 잡아주는 건 잘 잡아주면서도 되게 편해. 안마 기능까지도 다 되니까 고양이 발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웨이브, 요추. 이렇게. 난리예요, 지금. 너무 좋아. 강도도 조절할 수 여러분, 있고. 제가 지금 10살 시트 해놓고 사니까 이게 거의 그 안마 의자에 앉아있는. 이 차급에서 운전사고 보조석까지 다 안마 시트 들어가는 왜 거는 했을까? 3098이 유일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2R 저 일단은 뭐 헤드레스트가 조금 낮게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제 사이즈에 맞춰볼게요. 그랬을 때 이 앉아있는 요추 각도라든지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해. 각도가 편해요. 이 엉덩이 부분의 사이즈도 그렇고 역시나 가죽. 괜찮아요. 가죽 좋은 거 썼고. 일단 뭐 발걸음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앉았을 때 네, 굉장히 좀 각도가 되게 편안한 각도예요. 예. 쭉 앞으로 빠져서 이렇게 누워있지도 않고 너무 서가지고 이러지도 않고 적당하게 몸도 잘 받쳐주고. 좋네요. 예.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네네. 약간 헤드룸이 그렇죠. 타이트할 수는 있어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제가 대한민국 남성의 통계라는 거. 다리보다 상체가 길어서 완전 키가 높다라는 거. 살짝 걸려. 이게 약간 불만이야.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뭐 패밀리 SUV를 활용하시기엔 문제 없어요. 시트가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아서. 여기도 역시나 알칸타라를 또 해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누가 뭐 흘리면 좀 가슴 USB 충전 단자도 있고요. C타입 아니라서 너무 좋아. 일반이네요. 그래. 그리고 이것도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하나 좀 아쉬운 게 1열 시트는 열선은 되는데 통풍 없습니다. 근데 2열은 없어? 열선도 없어요. 요즘 2열은 웬만하면 열선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그냥 원터치로만 눌러주시면 돼요. 전동 요거. 버튼 거기 있고요. 푸조에 전동이 돼 있어. 3008인데 일단은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 이제 익숙하시면 골프백 안 들어가요.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고요. 폴딩 해야 됩니다. 2열 그리고 시트. 대각선으로 했을 때도 조금 모자랍니다. 이제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그랬는데 확실히 차급이 있으니까. 그 옛날 현대 투싼이랑 스포티지가 이랬어요. 근데 지금 말도 안 되게 커진 거고 원래 이 사이즈가 준중형 SUV가 맞아요. 컴팩트 사이즈. 이게 맞고 짐 싣고 그러는 건 문제는 없고요.
또 이제 연비는 워낙 좁으니까 이제 자신있게 스페어 타이어 스페어 퀴즈 필요 없다 이거지. 스페어 타이어 오랜만에 보네요. 저거 넣어도 연비 좋다 이거지. 그리고 어쨌든 뭐 SUV고 높이 있는 거나 뭐 2열 시트 폴딩 가능하니까. 이런 거 하나를 봐도 정말 프랑스 푸조스럽다 싶고 보통은 그냥 얇은 관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블랙박스나 배선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데 보세요. 이런 거 주름 잡아놓은 거 봐. 버튼 빨간색이잖아. 티나 잘 뜨고. 티나. 예. 그 푸조라는 차는 전 좀 특이한 게 모든 메이커들이 물론 다 자기들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약간 공통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맞아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얘는 좀 영역이 아예 달라요. 무슨 뭐 대단한 뭐 배기량 갖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꼈던 뭐 예를 들어 국산차라든지 수입차에서 뭐 독삼사라든지 심지어 미국 차에서도 느끼지 못하는 좀 얘들만의 감성이 느낌이 있어요. 있다. 주행 감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이 심지어 지금 턴 시그널 방지 시그널 넣을 때의 소리도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한번 겪어봐야지. 어머 이런 희한한 구성이네 막 이런 느낌. 타보시면 좀 신기하면서도 재밌게 차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델이 바로 푸조가 아닐까 보이는데 3008이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지 않나.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땐 패밀리카로 이용하기에도 그렇게 전혀 문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비 중요시하는 분들, 그리고 또 디젤 엔진인데 디젤 엔진스럽지 않은 약간 1500cc인데 2000cc 같은 요런 느낌, 요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경험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사실 뭐 사이즈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국내에서는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 정도 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투산이나 스포츠가 워낙 커져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예전에는 그랬죠. 어.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커졌으니까 단순 사이즈라기보다는 그 카테고리 그 정도, 있어서. 그러니까 한 준준형 SUV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 정도 선에서 뭐 편의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운전자 이제 반자율 주행도 다 기본 옵션 사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그렇죠. 그리고 1열 운전사고하고 동승사고 다 안 바꿔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특이해요. 참 이 볼보도 그렇고 푸조도 그렇고 시트에 신경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안마가 되고 있어요. 완전 신기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어필 포인트가 아닐까. 자,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변화를 줬는데요. 먼저 크루즈 컨트롤 레버는 이쪽에 있습니다. 푸조는 라이트 조절하는 레버 아래쪽에, 그래서 이쪽에서 속도 지정을 해주면 얘는 강변북로니까 속도는 80km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되면 앞차 거리 계산에서 지정해놓은 속도 내에서 따라서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 별도로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적용됐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 이하로 줄어들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시키고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되는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던 반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적용된 새로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스탑앤고 기능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처럼 속도가 20km 이하 이렇게 가다쓰다가 반복되는 정체 구간에서도 다시 재설정해 줘야 되는 필요 없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새롭게 적용이 됐고요. 거기에 차선하고 차선 인식해서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차선 유지 어시스트도, 이전에는 차선을 넘어갈 것 같으면 핸들을 툭 쳐서 차를 안쪽으로 밀어주는 그 기능이 적용되어 있던 반면, 현재는 차선하고 차선 중앙 잡고 핸들 조향해주는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페달 조작하지 않고 스티어링 휠, 핸들 조작하지 않아도 주행이 이루어지는 그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푸조 3008에서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장거리 주행 시 피로도를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현재처럼 정체 구간에서 보다 안전한 주행에 도움을 주는 최신의 운전자 지원 시스템으로 기능이 강화된 부분은 이번 3008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 사양 중 꽤 돋보이는 요소가 되어주지 않을까 여겨지고요. 자, 그리고 연비 총 주행거리는 475km 이동을 했고요. 연비는 트림상 리터당 19.6 표기가 됐습니다. 그럼 남은 주유량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400km 정도 표시가 되니까 1회 풀탱크 주유했을 시 대략 한 875km 정도 이동할 수 있는 연비를 보여줬다 라고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프랑스 자동차 브랜드 푸조에서
페이스리프트 변경된 간판 SUV 모델 3008 GT 만나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이상 저는 레드RPM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